안녕하세요. 결혼 4년 차이며 3살 딸을 둔 맞벌이 부부인 30대 워킹맘입니다. 대한민국의 보통 며느리들은 시댁 스트레스로 인해 식욕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따금은 정말 좋은 시부모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부모님도 딱 그런 분들입니다. 다정하고 자상한 시부모님과 남편도 다정한 스타일이에요. 처음에는 시댁에서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어릴 때 받지 못한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신부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엄마는 가정 일보다는 일을 우선시했어요. 엄마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지만 부모의 사랑이 부족해서 애정결핍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사교적이고 활발한 분이라 집은 언제나 어수섰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사도우미 이모가 와서 청소와 빨래, 밑반찬을 도와주셨습니다. 엄마는 항상 바쁜 외부 활동으로 인해 저는 항상 뒷전이었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면서 그 사랑이 가득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시어머니를 만나 게스트하우스 인상에 완전히 반해버렸죠. 정말 국민적인 엄마다운 매력을 가진 시어머니예요. 결혼할 때 내 친척 어머니의 딸같이 잘 키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쁜 금 반지도 남편을 속여서 따로 선물해 주셨어요. 나는 항상 내 편이야. 우리 아들 때문에 힘들 때 내게 얘기해. 난 널 지켜줄 테니까 그런 말을 하시면서 손을 잡아주시는 시어머니의 따뜻함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엄마는 항상 일을 우선해야 했지만 시어머니는 가족을 1순위로 두시는 국민적인 모습이었어요. 처음으로 시댁에 갔을 때 15번이 집 앞까지 나와서 기다리는 것도 놀라웠고 작지만 시어머니께서 잘 관리하시는 집은 정말로 아늑했어요.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과 깔끔한 부엌과 거실, 여러 식물들이 가득한 베란다. 그곳이 로망의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꽃은 무슨 꽃이에요? 정말 깔끔하고 예쁘네요. 아, 이건 사랑초고 요것들은 제라늄이란다와 제라늄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네요. 제 각각 이름이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그냥 재미로 키우는 거지. 그런데 여기 정말 작은 숲 같아요. 이 나무는 꽤 큰데요. 아, 그건 벵갈 고무나무야? 우리 집에 온 지 벌써 20년이 됐는데 이게 공기 정화에도 좋고 영원한 행복 장수와 풍요를 상징한다고 하더라. 10년 치고는 작은 거 아니에요. 나무가 웃자라면 가지치기를 해주거든. 어머니, 저도 베란다에 화분 드리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내가 아끼는 화분들 선물로 주마. 고맙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잘 키울게요. 시어머니는 요리도 잘하셔서 시댁에 갈 때마다 맛난 음식들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이따금 당신이 손수 아침상을 차려 놓으시고 저희를 깨우기도 하세요. 저희 집에 올 때도 맛있는 음식을 한 보따리 해오시곤 해요. 제가 김치를 좋아한다고 온갖 김치를 담그시면 맛보라고 택배로 보내주세요. 배추겉절이, 봄동겉절이, 갈치조석박지, 알타리 무김치, 물김치. 아, 시어머니가 만드신 요리는 다 맛있어요. 지난해 공무원으로 정년 퇴임하신 시아버지도 다정하세요. 제가 전화를 드릴 때마다 사랑하는 며느리님은 우리 가정의 보물이십니다. 아, 이게 제일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처음 시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해 주신 날은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끊은 적도 있었어요. 여보세요, 사랑하는 며느라가 라고 하니까 전화번호를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분명 시아버지 번호가 맞는데 다시 전화를 드렸을 때 시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으며 받아주셨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전 그게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니 아버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보이스피싱이라고 내 목소리가 그렇게 들렸냐? 더 자주 통화해야겠다. 네, 그래야겠어요. 시부모님께서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시니까 매일 시댁에 전화를 거는 버릇이 생겼어요. 때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를 하기도 해요. 친정 엄마한테는 하지 않았던 소소한 이야기들도 시부모님들께 이야기하는 것은 제게 색다른 경험이었지만 제게 기댈 수 있는 부모님이 생겼다는 사실이 행복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검소한 분들이십니다. 그래도 쓸 때는 단단히 돈을 쓰셔요. 현명한 분들이세요. 결혼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도 신혼집을 구입하는데 보태주신 목돈을 받아서 감사했어요. 아이고,
요즘 내 몸이 좀 마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날씬하긴 하네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아버지께서 어디 아프신 건가요? 아니에요. 엄마가 신혼집을 보태주신다며 나에게는 한 주에도 풀만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인해가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또, 퇴직하고 쉬면서 배가 나왔다며 다이어트 한다고 채식한다며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소도 아니고 매일 풀밖에 주지 않으면 어쩌죠? 말도 안 나오네요. 아버지, 소고기 사드릴게요. 그래요. 그럼 오늘 저녁은 소고기 사 먹을까요? 너무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소고기를 사주는데, 당신은 먹지 마요. 어머니, 같이 가시죠. 안심하세요. 제가 쏩니다. 그런 말을 하셔도 고깃집에서 계산을 할 때는 언제 하셨는지 모르게 시아버지가 계산을 하셨어요. 우리를 너무 잘 대해주셔서 선물이나 용돈을 드리면 항상 다른 방식으로 돌려주신다. 아직 저희에게 미안해서 용돈을 못 요청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분이 절개심이 크게 없으셨고 2년 전 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시어머니가 집을 남겨주셨는데 시어머니는 그 집을 판 후 형제들과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어른이라고 생각했어요. 친척들이 어려울 때 쌈짓돈으로 도와주고 명절에는 선물 세트를 주시며 늘 신경 써 주셨습니다. 시댁과 친정이 차로 30분 거리라서 자주 들르시며 어린 딸을 잘 챙기시며 정말 예의 바르고 감사한 분이십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닮고 싶은 분이며 시아버지와 더불어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다정한 남편과 시부모님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필요하다면 더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메일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행복을 협조하는 먹구름이 갑자기 몰려왔어요. 그것은 남편의 유일한 동생인 시동생의 스피드 운전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3년째 취업 준비 중인 시동생은 시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캥거루족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학력도 우수하고 공부도 잘해서 착각을 했던 취업에 기대가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시동생의 자만심 때문인 것 같아요. 대기업만을 목표로 사문이 중소기업이나 공무원을 놓치게 되었거든요. 어쨌든 시험 공부만 하는 줄로 알았던 고시원에서 공부한 시동생이 어느 날 한 여자를 소개했어요. 같은 학원에서 공부하다 보니 25세의 그녀와 눈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매력적인 외모와 재치 있는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두 사람은 취직은 나중으로 미뤄두고 당장 결혼하기로 했답니다. 제가 고시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러면서 당장 결혼을 한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죠. 어머니 아버지도 놀랄 거예요. 시동생이 임신을 한 대에 난이나 지킨다고 그런지 아버지는 시동생의 팔을 세게 때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린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대한민국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미래가 불투명한데 내가 아무리 떠나도 이번에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을도 막하지 못하면 그것이 말이죠. 내 기억에 의하면 형이 결혼할 때 부모님이 도움을 주셨어요. 나도 조금 부끄럽지만 그 지원금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면 너가 군대에서 휴식을 취하고 코인 투자를 하다가 몇만 원을 잃은 때 결혼 자금을 얻겠다고 말하던 일이 있었어. 우리가 매우니까? 그 이야기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 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취업을 권했지만 취직을 해도 직장에 떨어져 앉아 있다. 너희 부모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지금 결혼을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결혼? 우리 부모님은 다음 주 결혼식을 하기에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시기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여자 가족과의 상견례에서 결혼식은 동생이 취직한 뒤로 미루겠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항은 결혼식 대신 혼인신고를 먼저 한 후 신부는 시댁에 들어와 살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취업 준비를 위해 즉시 집을 사는데 돈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혼부부는 시어머니와 사돈은 둘이 살고 조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상황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위해 그들을 맞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 금전적인 문제와 시댁에서의 암울한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기가 6주 차임에도 불구하고 임신 여성의 고통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입덧으로 식사를 못하고 아기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그와 함께 자기의 체형이 변한 것으로 인해 자아를 잃은 것을 자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그에게 모르고 있음을 해도 어디가 과하다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축하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 힘들다고 동서가 시어머니를 부려먹는 걸 보니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임신 초기인데도 시어머니가 해주는 밥만 홀라당 처먹고는 설거지도 안 해요. 몸이 힘들어서 설거지도 할 수 없다는데 청소는 말해 뭐해요. 급기야 동서 속옷 빨래까지 시어머니가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니 버릇 나빠지게. 이런 건 동서가 직접 하라고 하세요. 입덧이 심해서 선언할 까딱할 힘이 없다는데 어떡하니. 빨래를 쌓아둘 수도 없고 동서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시어머니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서 해주시는 이 상황이 정말 기가 찼습니다. 그런데요, 동서가 입덧이 심하다면서 먹기는 얼마나 잘 처먹게요. 시어머니가 차려주는 삼시세끼는 기본이고요. 오늘은 왠지 딸기가 먹고 싶네. 오늘은 붕어빵 갬성. 붕어빵이 땡기는 날씨 아님이러면서 시아버지나 시동생에게 자기 목을 간식 심부름을 시켰어요. 심지어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저까지 부려 먹는 거예요. 형님, 지금 회사죠. 제가 지금 냉족발이 너무 먹고 싶은데. 형님, 회사 옆에 그 유명한 족발집 있잖아요. 퇴근하시면서 그거 사서 오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몸이 무거워서 못 가요. 임신 초기에 몸이 무겁다고 저한테 족발 심부름을 시키네요. 동서가 호들갑을 떠는 걸 보고 있으면 출산이 내일 모레라도 만삭인 줄 착각할 정도였어요. 제가 임신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동서의 부탁을 들어주곤 했지만 갈수록 더 불편해지더라고요. 형님, 오늘 주말인데 집에 계세요? 오늘 집에 있는데 왜 제가 지금 냉파스타가 너무 먹고 싶은데 형님 댁 근처에 유명한 파스타집 있잖아요. 그거 지금 사서 오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몸이 무거워서 못 가요. 이 정도로 지랄을 떠는 거예요. 이게 정말 누가 임신 안 해봤다고 생각할 정도네요. 동서가 임신했다고 남편과 저를 부려먹는 거에 화가 났고 얼마 안 되는 동안 결국 동서의 요구를 들어주었어요. 저는 무료하게 여성일의 심정을 이해해주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런 지랄을 떠면서 말이죠. 어쩌다가 저가 쓰레기 봉투 구매를 도와줄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깨갱할게요. 꿈과 야망도 그렇게 크게는 못 중요한 무능력자인 둘째 시동생의 부부는 저희 시부모님 댁에부터 살면서 생활비에 1원도 보태주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의 공무원 연금은 시동생 부부의 생활비로 고스란히 사용되었고 동서의 왕성한 식욕으로 인한 지출로 인해 가계부는 적자를 쌓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시아버지는 아파트 경비를 맡게 되었고요. 시어머니가 공공일자리에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 부부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 부인을 상대로 더 이상 경비를 내지 말라고 말했더니 너무 과하지 않아? 라며 대응했어요. 나만 시험에 합격하면 우리 부모님 모실 거야? 효도하겠어? 하며 높은 자세를 유지하며 자리를 잡으라고 조언했어요. 조금 더 겸손해져도 다른 기회 많아. 내 꿈과 야망도 있어. 목표를 정해두는 것도 중요해. 라며 덧붙였어요. 내 꿈도 응원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쉬셔야 돼.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말했지만 형이 소일거리가 필요하다며 이견을 제기했어요. 아버지한테 좋은 것이면 여기서 해봐. 돈을 벌라고 당장 간단히 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형은 임신 중이라 몸이 무겁다며 돈을 벌기 어렵다는 말을 한 뒤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며칠 뒤 형은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갑자기 시동생과 함께 유튜버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도 입사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이제부터 유튜버로서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죠. 요즘까지 공부한 것과 취직은 잘 되지 않아서 공부하며 기다리던 치과 시험이 다음 달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엄마께 나는 의사나 검사보다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월급쟁이보다 100만 구독자 유튜버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다고 월급쟁이가 되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세상에 나아가는 과정을 청불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널 도와주고 있었던 우리 부모님께서 어떻게 된다고 하시느냐 하셨지만 엄마와 아빠는 요즘 유행에 따라 뒤떨어졌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진로, 희망이 유튜브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유튜브는 정말 돈을 벌 수 있다고요? 그럼 청소년들이 얼마든지 돈을 벌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려한 연봉을 받고 있는 유튜버도 있으니까 좀 본받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엄마, 우리가 개설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100만이면 한 달에 돈을 3,4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거예요. 연봉학원 강사도 이것처럼 들어야 되는데요. 엄마, 이런 일들이 세상에 존재하다니 놀랍죠. 이런 유튜브 세계를 정복해보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의심해? 그래도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안 돼? 엄마, 우리가 시작 자금을 모집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죠.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튜버가 되려면 카메라, 편집용 고사양 컴퓨터, ASMR 마이크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어떤 마이크를 사야 하는지는요. 이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디테일이 중요해서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왜곡되지 않게 잘 전달해야 하거든요. 자, 비다야 해, 조명이 정말 중요해. 슈퍼스타도 조명 없으면 일반인이 되는 거래. 영화배우도 다 조명발인 거 알지? 구입 목록에 조명 추가해 알았죠? 어머니, 조명부터 고성능 카메라의 영상 편집까지 방송 장비가 절실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시동생이 꾸벅꾸벅 절을 하니까 어머니는 안쓰러운 마음에 그래 하고 홀랑 넘어가게 됐다던데. 그러니까 어머니, 저에게 투자 좀 해주십시오. 저가 먹방으로 돈을 확 모으려니까. 시동생은 3년을 잡고 있던 시험 과목 기출문제집을 내려놓고 나도 유튜브 스타가 될 수 있다 하며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법 같은 유튜브 관련 서적을 도포한 뒤 영상 편집 도서들을 아주 열심히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쌈짓돈을 털며 마련한 방송 장비로 먹방을 야심차게 시작했어. 자고로 먹방을 하려면 음식이 있어야 하는데 음식을 직접 만들 필요는 없었지만 동서가 짜장면, 짬뽕, 탕수육, 마라탕, 아구찜 같은 배달 음식을 처묵처묵하는 영상을 녹화하면 나중에 시동생이 편집을 했던 거야. 지금까지 영상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편집의 달인이 됐다는 제가 많은 고생을 했어요. 시동생이 버벅거리면서 매일 편집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늦은 밤까지 열심히 일해 매일 영상을 업데이트했고 가족뿐만 아니라 사돈의 친척들까지도 영상을 공유하라는 압박을 받았어요. 더 나아가 지인들에게까지 영상을 전달하고 인증사진을 보내달라는 압박까지 받았죠. 예정된 계획에 없던 유튜브 홍보대사가 되어버렸고 동생은 매일 먹방을 하고 남은 음식을 방에 쌓아두어 시어머니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쓰레기를 놔두고 보지 않을 수 없어서 마침내 그 쓰레기 처리를 모두 맡게 되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동생은 방송을 하고 있어서 욕설이 난무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하니 시부모님은 걱정이 되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위로하며 밀린 집안일을 같이 도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서가 남긴 음식물 처리를 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동생 부부를 불러 아래 말씀을 하셨대요. 한 달 동안 너희들이 먹은 음식물 쓰레기에 이렇게 많은 용기들을 버리느라 엄마가 너무 고생한다. 자기가 먹은 것 정도는 치울 수 있겠지? 아버지, 저 사람은 임신부잖아요. 아, 병원에서도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청소를 시킬 거냐? 그럼 내가 치우면 되겠네. 나도 내 아내 건강이 중요한 사람이다. 아버지, 저도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콘텐츠 개발과 홍보 마케팅을 하루에도 많이 고민하고 편집은 이제 조금 익숙해져서 매일 업데이트를 해야 해요. 아, 맞아. 정말 24시간을 써도 모자라다고요. 그래서 지금 구독자 수가 얼마나 돼? 아직은 미약해요. 몇 명이에요? 28명이요. 내가 이 사람과 계획한 연봉 4억을 벌 수 있겠냐? 마음대로. 아버지, 이 사람과 저는 시크릿을 하고 있어요. 아, 그건 또 어떤 소리야?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 베스트셀러를 모르세요? 왜 몰라? 내 말은 갑자기 시크릿이 왜 나오냐고. 아버님, 우리가 부자가 됐다. 연봉 4억 원을 버는 유튜브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이 우주가 그걸 사실로 만들어주려고 움직인다니까요. 동서의 말을 듣고 기가 막힌 시아버지는 에잇 하고 시동생의 머리를 세차게 때렸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한우주의 순간의 빛을 지라도 지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요. 맞아. 지금부터가 반전. 오히려 좋아. 가보자고. 아이고, 하느님, 아버지. 관세음보살, 실제로 시동생은 자신이 부자가 된 것처럼 살아야 한다며 부자가 된 사람이 쓰거나 인터뷰한 책을 섭렵하기 시작했어요. 부자들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있었던 성공 요인을 자기한테 접목해서 별별 시도를 다 하고 있었어요. 물론 부자들은 그런 책답이 읽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동서는 시크릿 신봉주의자였습니다. 허황된 몽상가와 대책 없는 낙관주의자가 만나 먹방 유튜버라는 환상의 콤비 플레이를 펼치고 있었죠. 무엇보다 연봉 4억을 목표로 자신만 만나기 시작했던 유튜브 먹방 조회수가 쓰러진 유명세와 호황은 우리 가장 큰 문제였어요. 수익이 아닐 거라던가 돈이 더 많이 나가죠. 당연하게도 매력 없는 방송을 누가 보겠어요. 하지만 컨텐츠에 대한 고민은 없이요. 패션을 문제 삼았어요. 장비를 더 바꿔야 한다며 시아버지의 카드로 사치 부리고 말이죠. 매일 옷을 바꾸어 입는 통에서 동서의 침대는 옷으로 덮여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새로운 장비를 사고 나서 예전의 장비들도 거실에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우리 시어머니가 돌보는 베란다 식물들을 배경으로 녹화하자고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몇십 년을 기른 베고니아와 다육이를 화분으로 꺼먹이듯이 개들어 여러 식물을 부숴놓았어요. 그때 동서가 어머니 애들도 새집이 필요한 것 같네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 마음이지 마인드가 이상해진 것 같아 오히려 좋아. 그래서 시어머니는 참았고 동서를 부르면서 차근차근 나누어 말해주었지만 동서는 콧방귀마저 푹 빼 안을 뿐이라고요. 내 자각도 내가 치워주는 게 낫겠네. 아, 이해했다. 말할 게 내 일이나 치워주면 좋을 텐데. 그래서 힘들다고요. 어머니도 정말 생각지 않게 쉽게 표정을 보이시네요. 정말 그렇지만 뭐 어쨌든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내가 치우는 거겠지. 근데 어머니, 내가 이 컨텐츠를 새롭게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인데. 아, 그게 뭔데 생각해보니까 배달 음식은 너무 흔해. 개나 소나 다 하는 먹방이야. 뭔가 특별한 콘텐츠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생각해본 게 태교 음식 어때? 태교 음식을 임신 중인 나를 강조해서 하면서 이제부터 태교의 좋은 음식 먹방을 할 거야? 태교 음식이든 태국 요리든 나만 잘 치우면 돼. 그런데 시어머니는 내 이야기도 듣지 않고 갑자기 박수치며 맞다. 어머니 음식 정말 잘하시잖아요.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손만 올려서 만드는 공정을 찍는 거야? 나는 만들어야 할 것 같아. 잠깐 손만 봐줘. 어머니, 왠지 쭈글쭈글하네. 어머니, 오늘부터 바세린 한 통 발라서 비닐장갑을 끼고 주무세요. 안 돼, 모자이크로 처리는 좀 그렇지만 뽀샷이 효과를 줘도 될까? 이따가 진섭 씨한테 물어봐야지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 아무리 말해도 동서는 정신을 못 차리는 시어머니를 보다 못한 모습으로 오줌을 찾으시면서 한동안 떠들어대셨어요. 하지만 저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해서 마음속으로 죄송해했습니다. 어머님, 잠시 우리 집에 숨으셔도 어떨까요? 아버지의 식사를 누가 챙겨주겠다면 동서양 음식을 만들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음식을 만들기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작업이었죠. 맛있게 나오지 않아 다시 찍고 녹화 버튼을 놓친 채로 다시 찍기를 반복하면서 시어머니는 피곤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지고 얼굴은 수축해져 가셨죠. 시아버지도 마찬가지로 피곤해져 가던 중 반가운 손님이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님이었어요. 매년 서울에서 검진을 받으러 오시는 큰 누나인 시어머님은 시아버지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시어머님의 방문을 항상 반기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작고 허리가 굽은 모습이었지만 경상도 출신이라 입이 아주 튼튼한 여장부였습니다. 그런 시어머님이 오시자 어찌나 좋았겠어요. 시어머니는 지방골이 어수선한 걸 보고 화들짝 놀라셨을 겁니다. 곧바로 시아버지 부부를 불러앉혀서 물어보셨겠죠. 집이 폭격을 맞은 것처럼요. 너희들 얼굴은 왜 이렇게 살았니 하면서 묻자 시어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시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님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저까지 부르셨어요. 저는 우리 집 대표로 시어머니 앞에 앉게 되었고 시부모님은 동서이를 꼬치꼬치 캐물으셨어요. 어쩌겠어요. 저도 지금까지 봐왔던 것을 있는 그대로 한치의 가감없는 동서의 만행을 잊을 짓고 했죠. 시고모가 왔든 말든 제가 있든 말든 동서는 여전히 방송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평소에도 틈만 나면 휴대폰을 잡고 앉아서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올랐나 확인한다고 주변에 무관심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날따라 시동생 부부는 몇 명 되지도 않는 구독자를 위해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어요. 시어머님이 동서가 방송 중인 방의 문을 화들짝 열고 들어서자마자 불쌍의 쌍욕을 시전했습니다. 와 뭐 어쩌라고네 썩은 동태. 눈깔이 쭉 빼서 적을 하다가 먹물을 쭉 뽑아줄까. 좋은 말을 할 때는 눈 깔아라. 이 철딱서리 없는 호로 잡것들아. 시부모님이 쌍욕을 경상도 사투리로 찰지게 쏟아붓자 동서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누구세요? 금가마? 시동생이 놀라서 시어머님을 부르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해줄게요. 지금 방송 중이에요. 방송님이 뻥인데 어디서 클뱅이 같은 여자가 들어와서 이놈의 방구석을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있어요. 먹다가 네가 처먹고 뱉은 음식 종아리가 여기 천지 삐끗이래요. 아이고, 아이고, 정말 더러워요. 아침 현상땡이로 꾸밀 줄만 알았지만 방구석은 개판이네요. 5분 전이네요. 어이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세요. 방구석에 먹다 뱉은 음식점 벗어나오면서 동네 사람들이 뱉은 음식물을 들어보이더군요. 그 모습을 본 동서가 겁을 먹기보다 방송 중이나 아니나 할머니에게 대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아니, 고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나요? 방송하시는 거 안 보이세요? 아무리 어른이라 해도 이러시면 안 돼요. 얼른 나가주세요. 에이, 미친년아, 내 주둥아리 찢어볼까요? 아니면 오버로드 할까요? 처음에 빛깔 좋게 말할 때 이 음식 다 안 처먹을 거라면 다 처먹어라고 하면서 동서가 입에 넣었습니다. 안 먹는다면 왜 이러는 거예요? 진짜 무식하게 아무리 배운 게 없는 대본이라도 부모를 공경해야죠. 대학 나온 후 많이 배운 것들이 부모한테 공경하면서 이게 뭐 하는 거죠? 이 자식 너무하다. 외국어로 번역했습니다만 이 텍스트의 언어가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 또는 유머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만약 더 맞춤형의 번역이 필요하시면 다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나가는 거야 하면서 카메라 방송 장비들을 다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우당탕탕 소리를 듣고 뛰어온 시부모님이 동서를 도와서 방을 치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이 못하게 말리셨어요. 안 돼, 너희들 절대 얘들한테 해주지 마라. 그런 상또라이 잡것들을 도와주면 버럭타. 다들 벌럭해 나쁘게 되는 게 다 부모 탓인기라. 너희도 며느리가 잘못하면 혼군형을 내서 못하게 해야지. 오냐, 오냐 하다가 후러 자식 되는 거야? 누님, 이게 다 저가 잘 챙기지 못한 잘못입니다. 맞다. 내가 가정교육 잘못시킨 거 맞다. 이런 아들은 포기하면 안 돼. 아무리 늦어도 참교육을 시켜야 한대. 아자, 아자. 아들한테 부모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해봐라. 그지의 시부모님도 시동생 부부에게 처음으로 싫은 소리를 어렵게 꺼내 놓았습니다. 임신하고 몸 무겁다고 하니 우리도 보아줘야지 했는데 허구한 날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게 쉽지 않더라. 새아가 다른 건 몰라도 속옷 빨래까지 시어머니한테 시키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앞으로 내 빨래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챙겨 먹도록 해. 그리고 준서봐. 너는 유튜브 한다고 설치지 말고 다시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어때겠니? 이쪽 일은 적성이 맞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부모님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막내 동서는 머리를 굽히고 견디기 힘든 상처를 참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이야기를 마치자 동서는 상처받았다며 뚝뚝 떨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말을 끝내자 동서는 코를 훌쩍이며 눈물을 멈췄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끝나리라 생각했지만 동서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슬픔을 털어놓자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그날 동서의 부모님은 시부모님과 외식을 하던 중 동서의 전화를 받고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한 줄 알고 급히 시댁으로 갔습니다. 동서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동시에 나타나자 가족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인사를 나누기 전 동서가 자신의 생모를 보자 다시 울음을 폭발시켰습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 중 한 분은 우리 딸에게 너무하신 게 아닌가요? 결혼을 미루고 신세를 지어왔는데 왜 딸을 울리십니까? 라며 아내를 달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해 주십시오 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앉아 주십시오. 모이서 하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당신은 사람인가 돼지인가? 처럼 오디를 내고 싶은 것 같은데 전 페이지만 봐도 빈약해 보입니다. 동물조차 이곳에서 자라고 하면 멍청하게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자살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동서의 방을 열어보라는 손짓을 하셨습니다. 동서의 할아버지는 거칠게 기침을 하며 방을 살펴보았고 오랫동안 혀를 내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서의 할머니는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방을 한 번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분의 반응을 보고 불편한 분위기에 서 있는 동서의 부모에게도 확인을 요청하신 시어머니는 마사더 나를 추가하셨습니다. 나는 안 보려고 말하지 마세요. 한 번 보세요. 마지못해 동서의 집을 본 두 사람도 역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집인지요? 방구석에 저를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라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매일 내놓는다고 합니다. 먹다가 뱉은 것도 있다고요? 청소는 시어머니에게 시킨다고 하고 돈이 없는데도 방송 장비를 사고 화장을 하고 카드값도 몰라서 부모가 돈을 벌기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우리 동생은 퇴임한 공무원인데 편안하게 쉬면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부모께서 말씀을 듣고 수긍한다면 과연 맞는 말일까요? 아이와 부모는 잘못이 없다고요. 할아버지께서 억울했습니다. 나 임신해서 몸이 무겁다고 말씀하셨어요. 입덕이 심해서 밥 먹기도 어려워하고 조금만 일해도 지치기에 한참 누워 있어야 해요. 체력이 약해서 어떡하라고요? 네, 아버지, 아무리 얘가 방을 좀 어지럽히고 청소를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나무랄 일인가요? 임신한 아이를 왜 얼마나 나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동서의 할아버지께서 머리를 숙이며 사과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다 제 잘못입니다. 사돈님, 제 손녀가 이 집에서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 어떻게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우리 손녀의 어리석은 행동을 용서해 주십시오. 깍듯한 사죄에 우리 모두 머리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사돈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이 모든 일이 같은 실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죠. 제 가족이니까 올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만 제 본가가 안동에 있습니다. 한때 안동 지역의 유림 대표로 활약한 적이 있다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으면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어린 새싹부터 울고 자라야 얌전하게 성장할 터인데 너무 늦지는 않죠. 제가 아이들 교육을 맡아도 괜찮으신가요? 아이들이 사조사님 말씀을 따라서 선비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요. 즐거운 기쁨이 느껴져요. 맞아요, 좋아요. 우리 자녀들 예절 교육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하시면서 명함을 꺼내어 사돈생에게 건넸어요. 내일 당장 사돈과 함께 안동으로 내려오도록 하면서 인사를 하시고 가족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엄청난 선비의 강함을 느꼈는데 알고 보니 동서 가의 안동명 매운 선비 가문이거나 하네요. 그런 집안의 손녀가 망나니짓을 하니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셨겠죠. 시어머님은 끝까지 남으셔서 사돈 부부가 안동으로 예절 교육을 받으러 떠나기 전에 자기 방을 깨끗이 청소해 놓도록 했어요. 사부모님의 참 멋졌어요. 도장을 받은 뒤에 사돈 부부는 안동으로 떠났어요.
나이 많아 가정교육을 다시 받게 된 동서 부부는 매일 사부모님께 전화하여 미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님의 장식이 너무 고요해요. 온수도 나오지 않아서 세수하기도 어려워요. 굶을 때 가마솥에 물을 끓여 쓴다고 하네요. 어머님은 청학동도 아닌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에게 예절 교육을 시키라고 하셨어요. 우리들을 부르시면 안 돼요 하소연하면서도 시어머님은 차분히 끊어내셨어요. 시고모님이 그들의 집에 들이면 너는? 손에 죽을 줄 알았다며 으름장을 놓고 시골로 내려간 동생 부부. 유튜브로 40억을 벌겠다며 후원을 받아 떠난 그들은 호랑이 훈장 출신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밑에서 100일간 조선시대 교육을 받아야 했다.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해 1시간 명상하고 야산을 산책하거나 체조를 한 뒤 집안과 마당을 청소하고 식사를 마친 후 고전 강의와 생활예절 교육을 받아 취침 시간인 밤 10시까지 시간표를 따라 행동했다고 한다. 시부모님이 더 이상 돕지 않는다며 용서를 구하고 귀환시켜달라고 애원했다. 동생 부부는 말썽을 부린 것을 후회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다짐했다. 그리고 동생이 임신했다고 해 할아버지에게 자신을 봐줄 것을 요청했다. 할아버지는 중천금이라는 말을 한 번 뱉으면 절대로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답이 기대된다. 함께 살면서 많은 것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었던 동생 부부. 결국 형제가 되어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나간다. 편안히 누워 쉬면서 상승하고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돼. 끌어당김의 마법이라며 온 세포가 받아들일 때까지 상상해보라고. 벌써 열흘이 흐르고 이제 석 달만 버티면 돼. 석 달을 잘 이겨내봐. 파이팅. 맞다. 동서야.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고? 꺾이지 않는 마음. 부모님을 공경하고 스승을 존경하며 어른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형제간 우애, 친구 사이의 오정 등이야. 이것이야말로 인의 지신, 인위의 지신, 교육을 열심히 받은 동서야. 내외는 어떻게 변했을까? 시부모의 헌신은 무시하지 말고 자기밖에 모르던 철부지 동생이 할아버지의 교육을 받아 제대로 된 인성을 가지게 되길 바란다. 동서네가 없으니 이제야 살 것 같다는 시부모님은 이제 통화할 때도 밝은 목소리가 돌아왔다. 시댁도 시어머니가 손길로 아름답게 정리한 예전의 따뜻하고 싱그러운 집으로 돌아왔다. 단 한 사람이 들어오면서도 행복했던 공간이 쓰레기장이 되는 것을 목격했지만 사람을 신중히 선택해야 하고 무례한 인간들에게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이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어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로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의 음식, 음악, 춤, 그리고 역사는 매우 풍부하고 멋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알아보아요. 감사합니다.